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4분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첫 번째 주제가 좀 길어졌네요. 제가 취재한 내용이라든지 그동안에 모은 자료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부터는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두 번째 주제도 사실 좀 만만치 않은 내용이라 또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대구지검 무더기 좌천, 들썩이는 검찰 조직입니다. 아니, 대구지검에 무더기 좌천이 됐는데 왜 검찰 조직이 들썩이지요? 대구는 대구잖아. 아이고, TK라서 그래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검찰은요, 전국이 하나의 단일체입니다. 대구지검에 가 있는 사람도 원래 대구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인데, 예, 그냥 대구에 발령이 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한 2년 혹은 뭐 3년 있다가 다시 다른 지방으로 가거나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됐죠. 따라서 대구지검만 딱 표적으로 삼아서 경상도 사투리로 딱 꼬라서, 네, 조준해서라는 뜻이죠. 예, 딱 겨냥해서라는 말인데 이거를 경상도 사투리로 꼬라서, 딱 꼬라서 대구지검 있는 애들만 무수수 좌천시켰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대구지검에서 진행한 어떤 일이 마음에 안 든 거야. 마음에 안 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애들 다 날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두고 검찰 조직 전체가 들썩들썩하면서 불만이 치솟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구지검에서 일어난 어떤 인사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검찰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한 일종의 검찰 내부에서의 반항기류, 반윤석열 기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반항기류, 반윤석열 기류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검사들이 촛불 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걔네들의 세상에서는 친윤석열, 반윤석열로 쫙 갈라졌지만 우리가 볼 때는 거기야. 누구 한 놈이 핵심에서 좀 밀려나서 좌천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걔들은 검사예요. 자, 요거 일단 전체 깔고 시작합니다. 대신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건 뭘 말한다? 윤석열의 권력 기반이 어디예요? 검찰 아닙니까? 근데 그 권력 기반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검찰 조직이라는 게 참 특이해서 어느 순간 임계점을 탁 넘는 순간에 조직 전체가 휙 돌아서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박근혜를 배신한 검찰, 그렇게 전전긍긍 박근혜라면 절절 매던 사람들이 휙 돌아서는 그 이유, 그런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대구지검 무더기 좌천, 들썩이는 검찰 조직입니다. 자, 제가 지난 8월 달쯤에 이런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검사들도 윤석열을 떠난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라는. 제가 이 보도를 했더니 이게 검찰청 사람인지 검사인지 이 영상에다 댓글을 달아가지고 가짜뉴스!
라고 써붙여놓고 갔더라고요. 제가 좀 추적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만큼 이 보도가 검찰, 특히 윤석열 검찰한테는 아픈 얘기였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아팠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한테 좀 반대하는 그런 기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반대하는 기류의 시작은 인사불만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인사불만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고질적이더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자, 지난 8월 달에 제가 이 보도를 한 거는요. 지난 8월 달 검찰 인사 직후입니다. 검찰 인사가 났을 때 대대적으로 윤석열 체제에서 옷 벗는 검사들이 나왔습니다. 조종태 검사장 등 문재인 정부 때 조금 승진했다 싶은 사람들이 줄줄이 사표를 냅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뭐 문재인 정부한테 뭐 협조적이었던 것도 아니고 윤석열한테 그렇게 비판적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공무원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진급한 것밖에 없어요. 때가 돼서 진급한 건데. 그런데 그때 진급한 놈들은 믿을 수 없으니까 나가! 라는 식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왜? 해필이면 문재인 정부 때 진급한 사람 혹은 문재인 정부 때 뭐 요직을 맡았던 사람들한테만 좌천이라는 인사가 났다라는 거야. 결국 뭐예요? 줄줄이 나가라는 얘기였고 결국 줄줄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나가라! 라는 식의 메시지였다. 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나간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참 쟁쟁한 사람이더만 예세민, 김지용, 조종태, 이근수, 노정환, 문홍성, 이수건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25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글쎄 뭐 고검장도 했고 또 지금 검찰총장이 27기니까 검찰총장보다 많이 선배네. 그러니까 이 사람 나가는 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노정환 울산지검장 이 사람도 26기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 27기인 현재 검찰총장이 갑자기 된 거죠. 실은 25기나 26기쯤에서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27기로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윤석열이 몇 기입니까? 23기잖아. 그죠? 그 다음에 김호수 총장 24기인가 그래요. 22기인가? 하여튼 뭐 그래요. 윤석열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랬으면 25기, 26기쯤에서 검찰총장이 나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27기로 뿡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나가게 된 거예요. 자, 좋아. 그런데 25기, 26기는 그렇다 쳐. 그러면 28기 세 사람은 뭔데? 이 사람들은 좀 억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특히 예세민 춘천지검장 이 사람은 소년등관 친구예요. 49살이잖아. 다른 사람들은 45, 42 그런데 뭐 본인은 49이에요. 그죠? 젊은 사람이고 아직까지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좌천당하고 옷을 벗었다. 뭘 말한다? 야, 너 나가. 라는 식인 거죠. 근데 예세민 검사장이 특수통이기도 하지만 여러 분야를 좀 섭렵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특수통, 뭐 공안, 뭐 기획, 뭐 이런 여러 검찰의 여러 업무 영역을 뭐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좀 고루 섭렵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나름 좀 검찰 내부에서는 그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날라갔다는 건 뭘 말한다? 특히 예세민이라는 사람이 그 문재인 정부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각을 세운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날라가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세민 이 사람도 지난 김호수 검찰총장 시절에 그 일부 검사장들의 이 반란, 사실상 검난에 준하는 그 반란을 이 사람도 상당히 주도했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제가 사람들이 볼 때 보통 사람들 눈에 볼 때 예세민이 그렇게 문재인 정부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쫓겨났네. 자, 그 말은 뭘 말한다? 문재인 정부 때 진급했기 때문에 나가라는 게 아니라 너 윤석열 사람은 아니잖아. 한동훈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가. 라는 취지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 들썩거림이 생기겠죠. 특히 많이 열받았던 사람은 이 박지영 차장검사라는 사람입니다. 여성 검사 중에서 사실은 이번에 그 검사장 진급이 유력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진급 못하고 윤석열과 가까운 어떤 다른 여자 검사가 진급을 하죠. 열받았겠지. 그러니까 바로 사표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였다? 지들끼리 해먹는구나. 아이고 윤석열 라인 지들끼리 해먹네. 심지어 윤석열 라인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이고 윤석열 라인 중에서도 한동훈 라인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날아갔네. 그렇잖아. 윤석열 라인 중에서도 꽤 여러 라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비슷한 연배나 비슷한 기수에 있는 몇몇 있을 거 아니야. 걔들이 한동훈 라인이 되겠어? 한동훈 옆쪽에 있는 지류겠지.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루어지는 이 메인스트림 옆에 있는 지류들인데 이 지류들은 다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뭐 지들끼리 다 해먹는구나 라는 빈정거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지금 이번에 광주고검장이 된 홍승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원지검장이었는데 쌍방울 수사를 맡았었거든요. 근데 쌍방울 수사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 올해 한 5월 되기 전까지는요 그닥 진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쌍방울 수사의 핵심이 뭡니까? 대북 송금이잖아요. 그죠? 대북 송금이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를 괴롭혀가지고 무슨 메시지, 무슨 억지 진술이라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화영도 진술을 안 하고 그 김성태도 진술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다? 검사를 싹 바꿔버려, 수사팀을. 그래서 수사를 맡았던 차장 검사는 좌천이 됩니다. 그 밑에 있던 수사팀장도 뭐 이렇게 좀 애매하게 됐어요. 자, 그렇게 수사를 잘 못한다고 차장 검사가 좌천되는 상황에서 검사장은 승진을 했어. 뭐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성과 혹은 똑같은 실패인데 누구는 좌천, 누구는 승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윤석열하고 친소 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뭐라? 지들끼리 다 해먹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보도가 납니다. 이 사람은요, 홍승욱 광주고검장은요, 원래는 뭐다? 조국 장관을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다는 이유로, 조국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쌍방울 수사에서 특히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뭔가 조작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진급을 한 거야. 자, 진짜 해먹는 좀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뿐만 아닙니다. 신봉수나 손준성처럼 이른바 윤석열 라인들이 대거 진급했고요. 대거 요직에 마구 배치됩니다. 특히 손준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 현재 피고인 상태잖아요. 고발 사주 사건의 피고인 상태잖아요.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거의 재판이 거의 끝나가서 10월, 11월쯤에 선고가 날 가능성도 있는데 그 선고가 날 상황에 얘를 진급을 시킨 거야. 얘 지금 감옥에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진급을 시켜요. 이건 뭐다? 사실 윤석열이 판사한테 대놓고 압박을 한 거지. 뭐라고? 얘 무죄 판결 내려줘. 유죄 판결 내리면 알지? 라고 위협한 상황이에요, 이게. 인사로 재판에 관여한 거죠. 진짜 눈에 비이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와중에서 나온 얘기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 표현이죠. 정권 교체 이후 지금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재명 수사만 주구장창하고 있다. 1년 동안 제대로 된 그 증거조차 못 내몰고 있으면 검찰 수사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수사를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게 뭐다? 검찰 내부의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직접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홍준표라는 사람이 약간 대신해서 현직 검사들 대신해서 일선 검사들 대신해서 이런 불만을 표출해 준 거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참
뭐 홍준표 시장도 대구시장인데 그래서 그랬나? 대구가 이번엔 또 윤석열한테 찍혔나? 야, 대구가 윤석열한테 찍혔나? 자, 이번에는 대구지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구지검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검사들이 일단 좌천을 당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좌천 당할 사람들이 아니야.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라인에 속하는 사람들이야. 한동훈 라인은 아니지만 한동훈의 경쟁자쯤 돼 보이긴 하는데 하지만 좌천될 사람은 아니었어. 그런데 대구지검에 있던 그 검사들이 우수수수 좌천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언제? 예, 얼마 전에 8월 말 9월 초에 있었습니다. 몇 명이 좌천 당하고 나니까 그 밑에 있던 검사들이 잇따라 지금 사표를 낸다는 거예요.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10명이 냈다, 20명이 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돌아요. 대구지검에서 검사장하고 차장검사, 인권보호관 이런 사람들이 좌천을 당했는데 좌천 당하자마자 그 밑에서 실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검사니 부부장검사니 평검사들이 우수수 사표를 내고 있다. 그 숫자가 지금 10명, 20명이다. 이런 보도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검찰 조직이 술렁하는 거죠. 대구지검은 휘청이고요. 대구지검의 소식을 들은 다른 검찰 조직은 술렁술렁술렁합니다. 도대체 왜? 네, 좌천당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주영환 대구지검 검사장, 대구지검장이죠. 이 사람은요, 대구지검장인데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은 부산고검장이 되어야 될 순서인데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가버렸어. 대구지검이죠. 그 지검장도요, 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5대 광역시 지검장은 거의 고검장에 준합니다. 다음 차례는 이 사람이 고검장이 되는 거거나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장이 돼야 정상이에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검사장이 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부산고검 차장으로 내려갔어. 차장검사, 고검의 차장검사는요, 첫 번째 검사장이 되는 사람이 발령되는 자리가 이 고검 차장검사거든요. 근데 주영환 같은 사람은 대구지검 차장이었는데 지검장이었는데 갑자기 부산고검 차장으로 쫓겨내려간 겁니다. 주영환 검사장 밑에 있던 대구지검 1차장 검사, 이 사람도 사실은 검사장 승진이 유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이 됩니다. 서울고검 검사 나가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말은. 그 다음에 인권보호관이었던 천기홍 검사는 부산고검으로 쫓겨갑니다. 누가 봐도요, 이 사람들은 좌천입니다. 무슨 차장, 무슨 부장, 무슨 검사장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고검의 검사로 갔다라는 것은 나가리 됐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제 너 진급 안 시켜줄 거야 라는 말하고도 똑같아. 고검 검사로 가는 게 물 먹은 거예요. 그게 영원히 물 먹어서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다 없다는 또 별개의 문제고, 어쨌거나 인사에서 물 먹은 건 분명해. 이건 물 먹은 거야. 검사들이 좌천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물 먹었다 그러지. 물 먹은 거예요. 확실히. 왜 물을 먹였지? 주영환 이 사람 왜 물 먹었지? 조대호 왜 물 먹었지? 자,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영환이 물 먹을 사람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영환 한동훈하고 경쟁하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자면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주영환이 한동훈보다 낫다. 그리고 수사를 좀 그나마 한동훈보다는 합리적으로 끌고 간다. 그건 한동훈보다는이에요. 한동훈보다는 합리적으로 끌고 간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억지스럽지 않다. 한동훈은 다소 억지스러운 행동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다른 이슈를 또 만들어 온다거나 어떤 끼워 맞추는 거 되게 잘 맞춰. 그래가지고 끼워 맞춰지도록 뭔가 일을 하나 만든다든지 진술을 만들어 온다든지 이렇게 되게 잘하는데, 주영환은 그런 짓 안 하는 사람에 속한다는 거예요. 비교적. 물론 평가 전혀 다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영환도 한동훈이랑 똑같아? 라는 분도 계세요. 예, 그 평가도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보건대 한동훈하고 주영환을 놓고 봤을 때 주영환이 그나마 좀 나아. 우리 시각으로 볼 때. 자, 그랬던 주영환 검사가 왜 물을 먹었을까?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주영환 검사장이 한동훈하고 경쟁을 해왔는데,
한동훈이 좀 깐족되고 가벼운데 반해서 주영환은 보면은 약간 무거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좀 신뢰감을 더 줍니다. 그래서 웃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한 발씩 앞서 나가는 그런 분위기였다. 뭐 한 발까지 아니고 반발 정도는 앞서 나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보면은 한동훈하고 주영환 사실 뭐 27기 쌍두마차 정도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주영환이 원래로 하자면 지금 검찰총장급 정도는 돼야 정상인데 대구지검 검사장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 물을 먹어버렸어. 왜? 자, 주영환은 어떤 사람이었나? 주영환은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2016년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대검 특수단 검사 면면 살펴보니 라고 드는데 여기에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누구? 주영환입니다. 대검 특수단 1팀은 주영환, 2팀은 한동훈이었던 거야. 자, 대검 특수단은요, 사라진 대검 중수부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대검 중수부 1팀장이면 뭘 말하느냐면 사실상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정도 되는 거예요. 자, 한동훈하고 같이 갔어. 어떻게 보면은 주영환이 1팀장, 한동훈이 2팀장이니까 약간 분위기상은 주영환이 살짝 앞선 느낌도 있죠. 그랬던 주영환이 뒤집어졌네. 자, 하지만 이 주영환이요, 한동훈보다는 진급이 조금 뒤처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진급이 많이 뒤처진다거나 또 아예 물을 먹었다거나 아예 또 이제 맛이 갔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 자,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예. 자, 이 사진 보실까요? 자, 한동훈이 공직 후보자로 돼 있죠.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입니다. 자, 이 한동훈 뒤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죠? 예, 이 사람이 바로 주영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한동훈의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주영환이 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주영환이 한동훈보다 학교는 선배예요. 사실은 사법시험은 동기인데 그 학교는 서울대 이 사람이 89학번으로 돼 있거든요. 한동훈이 92학번인가 그렇고 89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선배예요. 뭐 한동훈이 워낙에 그 사법시험 빨리 돼서 그렇지. 여하튼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상황에서 주영환 한동훈의 청문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맡았어요. 근데 원래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한 사람은요 진급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음엔 고검장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대구 고검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엔 대구지검장으로 갔다가 고검장으로 갈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가리가 된 거지 이번에 갑자기. 왜? 보니까 어떤 면으로 보든 간에 절대 이 사람이 뭐 비록 한동훈에 비해서 조금 뭐 인사가 처지긴 했지만 원래 지가 좀 한동훈보다 앞섰지만 뭐 좀 전세가 역전된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쫓겨날 사람은 아니죠. 왜 쫓겨났다? 네. 쫓겨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번에 인사에서 물을 먹은 이유는 딱 하나. 왜? 안혜욱 선생 아시죠? 안혜욱. 네. 안혜욱 선생이 이 김건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폭로를 합니다. 김건희가 줄리다 라는 얘기를 가장 강력하게 제기한 사람이 바로 누구? 안혜욱이죠. 줄리란 이름도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혜욱 선생을 통해서 처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센 언니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랬는데, 자, 이 안혜욱 선생이 그 고발을 당하죠. 그래서 그 사건을 누가 관할한다? 내가 알기에 중앙지검에 들어왔다가 다시 이게 대구지검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누가 맡았다? 예, 주영환 검사장이 맡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안혜욱 선생이 이건 나는 내 기억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그죠? 따라서 그 기억을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잘못할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기억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명예훼손, 기타 등등 혐의로
예, 고발을 한 겁니다. 누가 고발했는지 고소를 했는지 하여튼 그랬는데 그 사건이 대구지검에 내려가요. 그랬는데 대구지검으로 보냈다는 건 뭐 주영환 검사장이 안혜욱 씨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야 했어. 근데 못 넣었죠.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주영환 검사장이 야 이런 것 가지고 굳이 이 정도 얘기를 가지고 굳이 해야겠냐? 아이고 이거는 그냥 기소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정도 얘기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를 안 하니까 분명히 안혜욱을 족치라고 대구를 보냈는데 대구 간 주영환이 사실 그 명령을 거부한 셈이 돼버린 거죠. 주영환 입장에서는 아 굳이 이런 사건 가지고 기소를 해야 돼? 그거 좀 아닌데? 라고 한 거지만 뭐 윤석열 입장에서는 왜 못했어? 라고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기소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불구속 기소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기소를 안 하지는 뭐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구속을 했는데 구속이 안 된 거지 뭐.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야, 내가 시키는데 그 시키는 일을 제대로 못했어? 그러면 뭐 물러나야지. 너 나가.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안혜욱 선생 기소 못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불구속 기소라도 한 거면 나름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을 야 잡아넣으랬더니 못 잡아넣었어? 너 나가 이씨.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주영환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건을 담당한 그 수사 라인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주영환 1차장 그 다음에 그때 담당 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다 물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 주변에 있던 검사들이 야 이런 검찰 조직이면 나도 나갈란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대구지검에서 우수수 사표가 나오는 겁니다. 우수수 사표가 나오니까 한쪽에서 우수수 사표 나오니까 검찰 조직이 들썩거릴 수밖에. 누가 보더라도 야 대구지검에서 왜 저렇게 사표가 많이 나? 무슨 일이 있었어? 응 있었어. 뭔데? 아이 그 안혜욱 말이야. 안혜욱을 그 가져라 그랬는데 그 족치라 그랬는데 못 족쳤잖아. 안 족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책임을 물은 거지 뭐. 그래서 주영환 날라가고 1차장 날라가고 쭉쭉쭉 날라가니까 그 밑에 부장이랑 부부장도 나 그냥 알아서 사표 냈나 보지 뭐.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도 기분 나쁘니까 아이고 야 이거 검찰 조직 이거 우리 생각하던 데가 아닌 것 같아 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우수수 나간 거야 라고 된 거죠. 자,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또 보는 사람이나 검찰 조직의 분위기 어떻겠어요? 이야, 뭐 기소 안 되는 게 맞는데 그쯤 했으면 열심히 한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나가라 그래? 야, 이거 까라면 까라는 거야? 뭐야? 야,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 이 주영환이 사실은 한동훈 경쟁자잖아. 그래서 한동훈이 경쟁자인 주영환을 쳐낸 거래. 에이, 그래? 아이씨, 그러니까 뭐, 한동훈 라인에 줄 안 쓰면 전부 다 나가리네. 그렇지. 야, 그럼 나도 검사 관둘랜다,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런 술렁임이 대구지검에서만 술렁술렁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국으로 퍼지는 거는, 시간 문제죠.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뭐가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직 전체가 휘청하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검찰의 상황인 거죠. 누구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거 김건희가 지시한 거 아니냐? 김건희가 족지라고 지시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못해서 감히 여사님의 지시를 너 나가! 라고 한 거란 거지. 자, 근데 사실 이 상황을 막아주고 어느 정도 진정시켜줘야 되는 걸 뭐가 해야 된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다 몇 기? 27기로 주영환 검사장하고 동기야. 어떻게 보자면 주영환이 검찰총장이나 그 한동훈 장관보다 원래는 살짝 앞서 있었어. 그랬는데 이번에 지들이 먼저 선두를 차지하니까 뭐 날려버린 거지 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는요. 지금 검찰총장 차기 검찰총장이 뭐 주영환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뭐 날린 거죠. 참 뭐 그러면서 보면은 참 씁쓸하죠. 야, 참 검찰 조직 냉정하네. 야, 되게 끈끈하게 하나로 뭉친 것 같은데 또 지들끼리 이렇게 물고 뜯고 하는 거 보니까 무섭네. 자, 이 상황이 검찰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야, 나는 윤석열 라인도 아니고 한동훈 라인도 아니고 그냥 나가야겠다. 윤석열 라인도 한동훈 라인이 아닌 그 지류, 격가질이 다 이렇게 잘려 나가는 판에 나는 일찌감치 나가야겠다. 라는 사람들 안 생기겠어요? 그러면은 조직이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려. 이미 지난번 첫 번째 인사가 났을 때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구지검 같은 경우는 현재 검사장하고 1차장 검사가 좌천당하고 그 밑에 수사라인 몇 사람이 피를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우수수 나가겠다고 사표가 쌓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야, 참 볼만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단순히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불만의 문제나 또는 인사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검찰 조직을 장악한 윤석열의 이 권력 기반이 서서히 아래부터 흔들리는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임계점을 넘게 되면 검찰 조직도 윤석열을 버릴 겁니다. 자, 제가 볼 때는요, 그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합니다. 아직 만 2년이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아직 1년, 집권 1년 6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거의 뭡니까? 레임덕 상황이 나잖아요. 응? 더군다나 검사 출신의 대통령인데 검찰에서 레임덕 현상이 난다? 사실상 정권 말기 현상이죠. 그렇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요, 12시 48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을 보니까 최은순이